이 시간에는 축약 표현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적인 축약, 이제 리스트 축약이 있거든요. 리스트 컴프레hension이라고 부르는데 반복문과 조건문을 사용을 해서 리스트를 아주 쉽게 만들 수 있는 방법입니다. 이때는 예제 좀 보기 전에 간단하게 코드 추가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리스트를 만드는 거기 때문에 대괄호를 먼저 만들어 주시면 돼요. 대괄호를 만들어 주시고 저희는 어떤 반복문을 앞에 기본적으로 좀 적용을 할 수 있습니다. 어떤 반복을 해볼 거냐면 i를 반복을 해볼 거고요. range 객체를 이용해서 2부터 5까지 반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와 3과 4가 반복이 되겠죠. 그럼 이 반복문의 원소 i를 원소로 갖는 리스트를 만든다고 보시면 이렇게 구현하실 수가 있어요. 그냥 i를 사용할 거라면 굳이 이렇게 복잡한 과정을 거칠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range 객체를 이용을 하셔서 제가 배열을 만들어주면 되거든요. 이 배열을 리스트로 바꾸고 싶으시면 리스트 함수라는 걸 이용하셔가지고 range 객체를 리스트로 이렇게 바꿀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어떤 배열 객체가 주어져 있는데 거기에 어떤 특정 연산을 해서 그 연산의 결과로 이루어진 그런 배열을 얻고 싶다. 가령 여기에 2를 곱한 그런 배열을 얻고 싶다. 즉 2, 3, 4가 아니라 2, 3, 4 각각의 원소에 숫자 2를 곱한 그런 형태의 배열을 얻고 싶다고 하면 그런 경우에 이런 리스트 축약을 이용하시면 좀 쉽게 만드실 수 있겠죠. 자, 또 다른 케이스 한번 해볼게요. 자, 이번 문자열을 한번 이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리스트를 만드는 거니까 대괄호 만들어 주시고 저는 반복문을 돌릴 건데 이번에는 range 이용해서 3으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 변수가 빠졌죠. 어떤 i에 대해서 처리를 해줄 거고 어떻게 볼 거냐면 이제는 v0, v1, v2라는 걸 만들어 볼게요. 이걸 그대로 출력을 해주면 0, 1, 2가 출력이 되는데 저는 앞쪽에 문자열을 좀 결합을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저희가 배웠던 f 스트링을 이용을 해서 자, 이 위치에 0, 1, 2 값이 전달이 되도록 해주고 앞에 이제 v를 붙여주게 되면 v0, v1, v2라고 하는 이런 배열을 만들 수가 있게 되죠. 이런 식으로 저희가 리스트를 쉽게 저희가 원하는 형태의 원소를 갖는 것들을 기존 배열을 이용해서 쉽게 좀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아래쪽에 있는 예제들을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예제는 range로 이제 0부터 9까지 10개의 숫자를 만든 다음에 그걸 x라는 변수에 저장을 했고요. 이 곱셈을 2개 연달아 붙이게 되면 이게 거듭 제곱이 됩니다. 즉 x 제곱이 되고요. 실행을 해보면 각각의 원소 0부터 9까지 제곱한 그런 형태의 배열을 저희가 얻게 됩니다. 첫 번째 예제는 이제 반복문만 사용해서 저희가 리스트 축약을 한 거고요. 두 번째 예제는 이제 조건문까지 적용을 한 겁니다. 실행을 했는데 앞쪽에 이 부분은 반복문 적용한 그 첫 번째 예제랑 이 부분은 동일하고요. 뒤쪽에 이제 if문으로 조건식이 들어있는데 나눗셈 연산자라고 하는데요. 이 나눗셈 연산자는 x를 2로 나눈 나머지를 뜻하게 됩니다. x는 0부터 9까지의 숫자가 반복이 되는 거죠. 현재 반복문 내에서 x는 0부터 9까지의 숫자가 반복이 되는 거고 그거를 2로 나눈 나머지가 0이라는 의미는 이 0부터 9까지 중에 짝수를 뜻하는 게 되죠. 2로 나눈 나머지가 0이 되는 경우는 짝수를 뜻하게 됩니다. 그래서 짝수로 이루어진 숫자들만 이 조건문으로 필터링을 해주고요. 그걸 다시 제곱을 하기 때문에 짝수들의 제곱으로 이루어진 그런 배열을 저희가 얻게 됩니다. 0, 2, 4, 6, 8의 제곱으로 이루어진 그런 저희가 배열을 얻게 되고요. 자, 마지막으로 이제 중첩 반복문을 적용을 해본 겁니다. 즉 반복문을 이중으로 중첩해서 적용하는 건데 자, 이걸 한번 좀 풀어서 한번 써보도록 할게요. 자, 아래쪽 코드를 리스트 축약을 쓰지 않고 만든다면 코드를 이렇게 구현해 볼 수 있습니다. 먼저 pairs라고 하는 변수에 비어있는 리스트 배열을 만들어주고요. 반복문을 적용을 합니다. x는 1과 2와 3이고요. 그리고 들여쓰기를 해준 다음에 이번에 y를 반복을 합니다. y는 3과 1과 4가 되고요. 그럼 x와 y가 각각 반복이 되죠. 처음에 이제 x가 1일 때 y는 3, 1, 4가 대응이 될 거고요. 다시 x가 2일 때 처음에는 3, 1, 4 대응이 되고 총 9가지 경우의 수가 나오게 됩니다. 근데 저희는 여기다 조건식을 올 거예요. x가 y랑 다른 경우, 즉 x가 y랑 다른 경우만 이 비어있는 리스트에 원소를 추가를 해주게 됩니다. 그럼 pairs에 앞서 저희 리스트 다룰 때 배웠던 원소를 추가해주는 append를 이용해서 원소를 추가해주는데 추가되는 원소의 형태는 x와 y의 투플 형태가 되죠. 그래서 x와 y를 원소로 갖는 투플을 이 비어있는 pairs라고 하는 리스트의 원소로 추가를 해주게 됩니다. 자, 9가지 경우의 수 중에 2개 값이 같은 경우 1, 1이거나 3, 3이거나 이런 형태의 조합이 이제 겹치는 경우에는 제거가 되고 나머지들은 이제 원소로 남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부분 한번 처리해서 페어스를 한번 출력을 해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13, 14, 23 총 7가지 경우가 나오게 되고요. 아래쪽 코드는 이제 리스트 축약으로 표현을 해보는 건데 한번 풀어서 한번 같이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비어있는 리스트를 먼저 만듭니다. for x in 1, 2, 3 그 다음 바로 안쪽에 중첩되어 있는 이 반복문을 바로 적용을 해주시면 돼요. y는 3, 1, 4 그런데 조건문을 옆에다가 이제 적용을 해주는 거죠. if x가 y와 같지 않다면 이 조건을 충족하는 원소인데 이 원소를 x와 y로 이루어진 투플로 저희는 풀어주는 거죠. 자, 이렇게 만들어진 걸 pairs라는 변수에 저장해 준 거고요. 이걸 출력을 해 준 겁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한번 중첩 반복문을 이용한 리스트 축약까지 한번 살펴봤고요. 다음은 이제 딕셔너리 축약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딕셔너리 축약도 리스트 축약과 아주 유사해요. 차이점이라면 저희가 최종적으로 만드는 게 딕셔너리라는 거죠. 아래쪽 예제를 한번 풀어서 한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렇게 중괄호로 딕셔너리 형태를 만들어 주신 다음에 반복을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0부터 4까지 반복이 되겠죠. 근데 저희가 원소를 그냥 x를 만드는 게 아니라 저는 키 밸류 관계가 필요하죠. 딕셔너리이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키로 갖는 그런 형태의 이제 원소들로 이루어진 배열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키 값으로 x, 밸류 값으로 x, 동일한 값이 대응되는 원소로 이루어진 딕셔너리가 되겠죠. 출력을 해보면 자, 0에는 0, 1에는 1, 2에는 2 이런 식으로 대응되는 그런 딕셔너리를 제가 만들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래쪽에 있는 예제를 한번 풀어서 한번 설명을 해봤고요. 자, 밑에 있는 예제는 0부터 5까지 반복을 하는 거죠. 레인지 객체를 이용해서 0부터 5까지 반복을 하는데 0부터 5까지 키가 되고 그 숫자를 제곱한 값이 이제 값이 되는 밸류가 되는 그런 형태의 원소들로 이루어진 딕셔너리가 되죠. 즉 5의 제곱, 4의 제곱, 3의 제곱 출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한번 같이 저희 실행해 봤고요. 자, 다음 예제는 두 개의 리스트가 좀 주어져 있고요. 두 개의 리스트를 집이라고 하는 함수로 묶어서 한번 처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집함수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자, 집함수를 살펴보기 위해서 이 두 개의 리스트를 먼저 선언을 해주도록 할게요. 즉, 원소의 개수가 같은 두 개의 배열이 필요합니다. 집함수를 이렇게 묶어주실 수가 있습니다. 집함수는 그러면 이 같은 위치에 있는 원소들끼리, 즉 키에 있는 원소, 밸류스에 있는 이 원소들을 같은 위치에 있는 원소들끼리 투플로 묶습니다. 그래서 name과 앨리스가 투플로 짝을 이루게 되고요. 그 다음에 age와 15가 또 짝을 이루게 됩니다. 25죠. 이렇게 짝을 이루게 되고요. 마지막으로 city와 뉴욕도 짝을 이루게 됩니다. 이런 형태로 반복 객체를 만들어주게 돼요. 현재 이 집이라고 하는 객체는 이 세 개의 투플이 반복되는 객체라고 보시면 됩니다. 한번 for 반복문을 한번 출력을 해보도록 할게요. 여기에는 어떤 객체가 있는데 x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리고 제가 x만 한번 출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각각 이제 투플 객체인 거죠. 이렇게 투플 형태로 들어있게 됩니다. 첫 번째 원소, 두 번째 원소, 세 번째 원소가 되죠. 같은 위치에 있는, 같은 순서에 있는 원소들끼리 결합해서 표시가 됩니다. 근데 안에 있는 게 원소가 두 개이기 때문에 이걸 보통 받아줄 때 그냥 투플 형태로 풀어서 이렇게 반복을 시킬 수도 있거든요. x와 y를 출력을 해주면 이제는 투플로 각각 받아서 출력을 했기 때문에 한 칸 공백 띄어쓰기 해주고 출력이 되게 됩니다. 이제 x에는 name, y에는 앨리스가 저장이 되어 있는 거죠. 자, 아래쪽 예제는 그래서 이 집객체를 이용해서 이렇게 투플 형태로 반복을 해주면서 k와 v로 첫 번째, 두 번째 들어있는 값들을 받아준 다음에 k를 키로 v를 밸류로 하는 딕셔너리로 변화를 해주고 있습니다. 즉, 두 개의 리스트를 같은 위치에 있는 원소들끼리 결합해서 첫 번째 배열의 원소는 키로, 두 번째 배열의 원소는 밸류로 결합해주는 두 개의 리스트를 결합해서 딕셔너리 형태로 이렇게 변환해주는 예제가 됩니다. 뭐 이런 작업들도 상당히 많이 저희가 활용하는 그런 예시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예제인데 바나나라고 하는 어떤 문자열이 있고요. 이 문자열을 현재 A, B, N 세 가지 그 문자가 있죠. 이 문자가 몇 번씩 등장하는지를 딕셔너리 축약을 통해서 한번 카운트를 해보는 겁니다. 한번 실행 먼저 해볼게요. 그러면 B가 한 번, A가 세 번, N이 두 번 출력한 건 맞습니다. 정확히 잘 출력을 해주고 있고요. 이걸 딕셔너리 축약으로 풀어가는 과정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걸 이해하기 위해서 먼저 현재 스트링 변수에는 바나나라고 하는 문자열이 저장이 되어 있죠. 이미 저희가 실행을 했기 때문에 이걸 set이라고 하는 함수를 이용해 주시면 고유한 값으로만 남깁니다. set은 이제 집합을 저희 수학 시간에 배웠던 그 집합을 나타내는 자료용이고요. 들어있는 배열 중에 중복을 제거하고 집합의 원소는 중복이 안 되죠. 그래서 개별 원소들 고유값으로 이루어진
그런 형태의 집합으로 변환을 해주게 됩니다. 그러면 A와 B와 N을 저희가 캐릭터라고 하는 매개 변수로 받아서 반복을 해주고 있고요. 집합이기 때문에 여기 원소의 순서는 큰 의미는 없습니다. 스트링의 카운트 함수를 이용을 해주시면 이 배열에 현재 스트링이라고 하는 배열에 이 문자열이 있는데 이 문자열에 전달되는 가령 저희가 A를 한번 입력을 해볼게요. 이 A라는 문자가 이 스트링이라고 하는 문자열에 몇 번 등장하는지 그 개수를 저희가 출력을 합니다. 그래서 A는 3번 등장하는 거죠. set 함수를 이용을 해서 문자열의 고유값으로만 구성된 그런 집합 형태의 배열을 만든 다음에 그걸 반복하면서 해당되는 문자열에 각각의 문자가 몇 개씩 들어있는지 횟수를 계산하고 이걸 키와 밸류 관계로 정의해서 딕셔너리 형태로 만드는 예제입니다. 그럼 이런 코드를 이용을 하시면 각 문자열에 들어있는 특정한 그 문자가 몇 번 등장하는지 그 캐릭터가 등장하는 빈도수를 저희가 출력을 할 수 있게 되죠. 자, 그럼 여기까지 축약 표현, 리스트 축약, 딕셔너리 축약까지 살펴봤습니다. 감사합니다.